얼마나 팔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인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것도 등록하는 거지만 등록하기 전에 이제 설정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솔루션에서는 이걸 세트라고 하는데 이 세트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각각 마켓별로 다 설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켓별로 또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는 두 개였는데 아이디별로 각각 다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별로 설정을 해주고 나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배송비를 또 각각 설정해줘야 돼요. 배송비가 뭐 무료 배송도 있고 뭐 2,500원씩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3,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각 배송별로 설정을 해줘야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상품을 올릴 거잖아요. 그 상품을 올리게 되면 이 상품을 각 마켓별로 하나씩 다 올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안 알아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좀 사용을 했고, 그리고 각 마켓별로 등록을 해 주려면 솔루션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도 각 마켓별로 원하는 설정 값들이 있잖아요. 그 설정 값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 한 주, 그전 한 주 이렇게 약 2주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고요. 뭐 어제 제가 거의 대부분의 설정을 완료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은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될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마켓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켓의 설정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마켓별로 이제 원하는 또 템플릿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송, 그리고 뭐 내일 배송, 그리고 뭐 배송지 설정, 출고지 설정,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마켓별로 다 하나씩 마켓에 들어가서 마켓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끝나고 나서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세트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마켓들의 템플릿들을 설정을 해준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세트 설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할인이라든지 뭐 오늘 배송할 건지 내일 배송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여기서 또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마켓, 옥션, 그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티몬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또 그 설정을 하나만 해주면 되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각 아이디별로 동일하게 세트 설정을 해줍니다. 그 또 주의할 점은 세트 설정을 하게 됐, 그 아이디를 바꿔줬을 때 그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세트 설정을 해줬던 그 11번 가든 그 지마켓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거기에 그 템플릿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세트를 11번가의 1번 아이디에 대해서 세트 설정을 했다면 그 세트를 복사해서 2번 아이디로 새로 설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할 때 안에 템플릿을 입력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걸 1번 아이디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1번 아이디에 있는 걸 2번 아이디로 복사를 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설정을 짝짝짝짝 눌러줘야 돼요. 물론 새로 만드는 것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번거로워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별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아이디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별로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디에서 다시 무료 배송 혹은 2,500원 그리고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또 해줘야 돼요. 이때는 각각 아이디별로 배송값만 다르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복사해서 배송값만 다르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되게 좀 복잡하죠. 진짜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솔루션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세트 설정들이 각각 그 마켓이 지금 총 10개인데 10개의 세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별로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마켓이 10개였고 아이디가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 2개, 총 20개죠. 20개를 이때까지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배송 설정 값도 총 3개, 현재로서는 무료 배송 2,5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아이디 2개, 배송값 3개, 그리고 마켓이 10개, 그러니까 총 60개를 제가 설정을 해준 거죠. 여기에 추가로 더 보면은 11번 가는 아이디를, 복사 아이디를 4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번 가만 아이디가 8개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다 보면은 대략 뭐 60개에서 70개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제 마켓에 상품을 올릴 때는 가격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 설정이 좀 복잡해요. 자, 첫 번째, 가격 설정할 때는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진율을 몇 퍼센트로 설정할 거냐,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마켓별로 할인율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좀 가장 베스트 값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마진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각 마켓별로 할인율을 설정해야 한다. 마켓별로 할인율을 설정했으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올려야죠. 올린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데 해보시면은 또 멘붕이 올 거예요. 왜 제가 멘붕이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상품이 있죠. 상품이 있고 이걸 솔루션 프로그램이 이용해서 각 마켓에 뿌려주는데, 각 마켓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게는 6%에서 5%나 6%에서 많게는 25% 그리고 30%까지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 수수료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임의로 그냥 수수료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제가 넣었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임의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15,000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1.5배로 설정을 했을 때 11번가에서는 1,700원이 남지만 지마켓에서는 1,250원이 남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4,100원이 남아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3,500원이 남습니다. 결국엔 이제 똑같은 가격으로 여러 사이트에 쫙 올렸을 때 결국엔 이게 이제 제 마진율이 각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 4,100원이 남는데 마진율이 10,000원에서 4,100원이면 4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가져가게 되면 소비자는 사실 이제 15,000원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만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을 다른 판매자들도 동일하게 팔 거란 말이에요. 6%의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9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을 10%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5%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30%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묶이게 되면 당연히 마진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15,000원에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11번가에서도 경쟁력이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각 마켓별로 이 원가율이나 이런 그 마진율을 각각 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총 60번에서 70번의 작업,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트 설정 하나씩 다 해줬잖아요. 60개, 70개 정도를 하나씩 적용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템플릿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세트 설정해주고 한 번 올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80번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힘들죠. 그래서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판매가를 설정을 해서요. 각 수수료에 맞춰서 판매가를 할인을 합니다. 대충 할인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지마켓이 가장 25%로 가장 크죠. 수수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서 판매 11번가는 뭐 3% 할인, 뭐 스마트 스토어는 20% 할인, 뭐 쿠팡은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편해요. 왜냐면은
하나의 상품만 쫙 올려놓고 할인율만 다르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총 80번에 했던 작업을 3번만 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배송비만 다르게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팔겠죠. 누구나 다 팔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수수료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마켓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수수료율이 이제 실제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렸던 판매가, 할인되기 전의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 20%거든요. 20%면은 15,000원에 20%면 얼마죠? 15,000원에 20%면 3,000원이에요. 3,000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판매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작업들을 각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키워드, 똑같이 묶임 상품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현재 1등 상품하고도 더 오히려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10%의 부가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 판매가에서 다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노려야 돼요. 간이가세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판매가를 설정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원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안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정하고 다 올려서 이제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계속 앞으로 조금씩 변환해서 그렇게 갈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판매가 제대로 될 것인가 혹은 뭐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는가 솔루션을 이용해서 대량 등록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제 거를 구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를 그대로 해서 이제 여러 개를 다 같이 올려보고 그 다음에는 각각 마켓별로 설정을 다르게 해서 가보고 다음에는 키워드를 계속 바꿔서 가보고 키워드가 안 되면 이제 목록 이미지를 바꿔서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단계별로 계속 갈 겁니다. 단계별로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해서 갈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팔았을 때 얼마나 팔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제까지 총 2만 개를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11번가에 대략 1000개 정도, 1300개 정도, 옥션이랑 지마켓은 요 ESM 2.0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315개, 그리고 ESM 2.0은 9000개 정도 넣었고요. 카카오톡 스토어는 170개 정도 넣었고, 인터파크는 340개, 그리고 롯데온은 3000개 정도, 티몬 2000개, 위메프 300개, 쿠팡 현재 4000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만 개 상당히 많죠. 네, 2만 개 상당히 많고 2만 개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2,000개 팔았을 때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팔았냐? 보시면 안 믿기지 않습니까? 0개예요, 0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와. 어떻게 이 2만 개를 넣었는데도 이 상품이 한 개도 안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좀 약간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고 아무리 키워드 동일하게 하고 아무리 뭐 마진을 10, 20%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원가 묶어서 가지 마시고요. 키워드 묶어서 가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하나씩 바꿨을 때 어떻게 판매량이 변화되는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원가를 각각 하나하나 다 다르게 해서 상품을 계속 등록해 볼게요. 상품 등록하는 기준은 전체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오고 대략 한 500개 정도를 해서 이제 그 상품가 판매가를 설정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줄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각 마켓별로 하나씩 하나씩 뿌려줄 겁니다. 할인은 안 하고 판매가를 최소로 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20% 마진이면은 딱 마진만 가져갈 수 있는 그 판매가로 해서 설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다육이었습니다.